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 보내기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이것들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진짜 유익한 정보인지, 과거의 정보인지, 미래 정보인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사기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간사한 요술에 현혹이 되어서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전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꾸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의 실상과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설득을 해보았으나 이미 그들은 너무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본전 생각에 잡을 수도 없는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IT 산업과 금융 분야가 공존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는 거래하는 가치의 저장 수단인 것입니다.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도 파일처럼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많은 양의 정보의 저장과 처리, 보안의 유지를 위한 신개념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둘은 확연히 다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한마디로 돈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 리플, 리더코인, 피어코인, 네임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그 가상화폐의 종류만 1,000여 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가상화폐가 사기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채굴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의 채굴은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력의 공급이 불안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더욱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돈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통화, 다른 재화나 용역과의 교환, 유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수단으로 인정이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통화의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폐는 우선적으로 교환과 거래 상대의 가치관계를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융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도 없고 현금 또는 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교환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별도의 통화나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국가들도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인정을 하고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정치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 지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가상화폐를 법이나 제도적 쟁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폐를 화폐로 정의를 할 것인지 주식 등으로 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조차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신력을 갖춘 주체와 국가에 의한 강제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개념의 돈이나 화폐로서의 기능도 없고 돈으로 인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실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상화폐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것이 주식처럼 가치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들이 익명 거래의 특징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무기 밀매의 결제, 범죄 수익금의 취득, 편법 증여, 탈세, 불법 해외 송금 등의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행위, 불법 다단계 투자 모집 사기,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위,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수많은 범죄들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마약 거래 대금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도박이나 횡령 등 다양한 범죄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켓에서 고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후 가상화폐로 결제를 요구하고 먹튀를 하는 사기 범죄들도 있습니다. 명품을 상식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 시 시세 차익으로 취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거래자의 신상 정보가 익명성으로 처리가 되면 은행 계좌가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 정보가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자금, 뇌물 등으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는 범죄자들, 사기꾼들에게는 최고의 산물입니다. 무능하고 썩어빠진 국회나 정치인들이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고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기 피해자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외국 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수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외환거래업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중국의 위안화 120억 원을 원화로 환전을 해서 대신 송금을 해주고 그에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습니다. 중국인이 가상화폐를 한국으로 보내면 범죄자들은 국내에서 이를 매매를 해서 현금화한 후에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에 전달하는 수법입니다. 국가 경제를 좀먹고 통화 가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기꾼들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방송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K는 디지털 화폐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테러 자금 조달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기꾼들이 전국 각처에 생겨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객의 돈을 보관하거나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불법이고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하칭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추가로 해킹을 당했는데도 보안이나 사고의 수습은 뒷전이었습니다. 무조건 거래소 이용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수수료 수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악용 사례와 관련해서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상 단속이나 처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일삼는 사기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거래소가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돈만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가상화폐는 돈이라고 기망을 하면서 주식처럼 증식시켜준다고 사기를 칩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층들, 가정주부들, 노인들까지 현혹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채무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빗썸, 코인마스터, 업비트 등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큰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 바람을 몰고 와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부추기는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투자자입니다. 자신의 자금력을 악용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투기를 부추기고 바람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합법을 가정하여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빠지는 한마디로 교활하고 영악한 놈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놈들입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IT 강국인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급격히 감소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 노후의 불안감, 무능한 정부, 부패한 정치인들, 총체적인 불안감에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국민들은 가상화폐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사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채굴장들의 기반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국제적 대응 방침이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는 투기자본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전에 분석, 판단, 검출하는 투기적인 대책 방안, 보이스피싱, 해킹, 범죄 은닉 자금, 불법 도박 자금, 자금 세탁,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적 대처 방안, 소비자 보호 방안 등등 이러한 가상화폐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회, 정부,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썩어빠진 작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함량 미달에 그들을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무능한 정부를 믿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사기꾼들의 천국, 사기부패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능하고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사기꾼들이 사라지는 나라, 밝고 깨끗한 나라,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도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가문이설에 현혹되고 사기를 당해서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실체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정보에 빨라서 종목의 선택을 잘할 수 있고 매수의 시점과 매도의 시점을 잘 잡는다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성과를 얻게 된다고 하여도 반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실체도 잘 모르면서 지인의 설득에 이끌려서 투자 설명회 같은 데 끌려가서 사기꾼들의 요설에 현혹되어서 투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100% 다단계 투자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하면은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로 정당하게 모은 돈이 진짜 돈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면은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놈이 돈이라는 놈입니다.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부동산과 주식 투자, 사업 투자 등등 무엇에 투자를 하든 정보의 활용과 주관적인 판단,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불안한 전국, 부패한 정치,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잘 지키고 견뎌내야 합니다. 언제인가는 밝고 깨끗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고금리의 사채, 빌리거나 비상금을 탈탈 털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를 하고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술과 담배를 끊고 담배값, 술값을 별도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 2년 후에 그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작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으니 더 건강해졌을 것이고 그동안 지식도 쌓였을 것입니다. 이제 투자 종목이 선택되었으면 선택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싫고 복잡하게 머리를 쓰는 것도 싫고 신경 쓰는 것도 싫다면 모은 돈으로 달러나 금을 구매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다면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나에게 행운의 여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적어도 남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 잃고 호가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